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연휴 기간이라서 하슈바님 떼고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25년도 분양 예정 아파트 1부, 2부에 거쳐서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오늘은 종결편입니다. 종결편이 특별한 건 아니고 1부에 소개됐던 아파트, 2부에 소개됐던 아파트를 그냥 합쳤습니다. 합쳐서 한 편으로 편안하게 보시라 설날을 맞이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또 그냥 업로드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추가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관련 분양가가 어떻게 될 거냐, 분양가가 조금 내려가겠냐 또는 뭐 많이 올라가겠냐, 이게 참 걱정도 되고 할 건데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예측을 하자면 참 분양가가 올해도 저렴하진 않을 거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예측의 근거는 일단은 분양가가 내려가려면 작년에 그 비싸게 분양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미분양이 되고 안 팔려야 돼요. 뭐 양정롯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거의 다 완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양가가 나왔을 때 너무 비싸다, 야 저게 완판 되겠냐 했는데 뭐 조금 기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완판이 됐고, 완판이 안 되고 미분양이 계속 될 때 계약금을 다시 5%로 바꾸고 더 진입하기 쉽게 바꿔 놓으니까 수요자가 몰리고 해서 완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시장 상황을 다 알다 보니까 굳이 저렴하게 분양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이유로 아마 저렴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싶고, 두 번째 물량입니다. 물량. 올해는 정말 공급 물량이 작아요. 입주 물량이 작습니다. 전세나 임대로 거주하려고 했던 수요들이 매매로 몰리게 되고, 실제로 저도 최근에 할타님 전세 알아보다가 도저히 전세가 없어서 매매로 좀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담도 되게 많이 오고 실제로 매매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물량이 더 많이 없다 보니까 매매로 계속 몰리게 되고, 매매로 몰리다 보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수요들이 다시 분양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또 한 가지, 뭐 자재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더 이상 싸게 분양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간에는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 이거는 정말 시공사 논리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물가가 올랐니, 자재값이 올랐니, 인건비가 올랐니,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서 아마 분양가는 더 오르지 않겠냐 싶고, 지금부터 쭉 아파트를 볼 겁니다. 볼 건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는 시공사, 시행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들은 시공사랑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분양가에 대해서 시공사의 성향에 따라서 비싸게 해도 오케이 하는 시공사가 있고 절대 비싸게 못하게 하는 시공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양가가 매겨지고, 뭐 불란서밋, 뭐 지금도 남천서밋, 그 다음에 르엘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은 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행사, 시공사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정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 그러면 분양가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싸질 건지 더 비싸질 건지 간략하게 한번 예측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25년도에 분양 예정돼 있던 아파트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보고, 마지막에 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통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반여사 재건축입니다. 여기가 일단 536세대 네. 정도 예정이 돼 있고, 조합원은 이제 420세대 정도였는데 DLENC죠. 그래서 아마 이편안이고, 여기가 이제 제2센터, 그다음에 수영강 조망, 이걸로 이제 알려진 아파트인데, 여기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영강이죠. 수영강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지가 돼 있습니다. 입지가 돼 있고, 여기
반여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맞은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슈바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턴 이지구 맞은편에 있고 하슈바님은 뭐 지리를 잘 알아. 예, 아이 잘 데리고 왔어. 네. 길 찾기 전문가 지리를 잘 아는데 여기가 우리 반여동 하면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여기가 좀 잘 알려져 있는 데죠. 여기에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여 인근에 입지가 돼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재건축인데 사실 뭐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전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 안 좋다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정도 입지에 있다 이 현황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안락1 재건축입니다. 아, 여기 드디어 분양하네요. 여기 가보면 부지는 깨끗하게 다 밀어 있거든요. 반듯하게 여기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 이제 입지가 원동 IC가 여기 있습니다. 원동 IC 여기 있고 센텀 드파인도 이쪽에 보면 이제 센텀 드파인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입지가 이렇게 돼 있다. 입지가 뭐 엄청 좋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지가 여기가 엄청 좋다. 뭐 역세권이고 그렇게 다 돼 있다. 그런 입지는 아닌데 항상 얘기하지만 한번 가격을 한번 봐야 되겠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고 분양가가 나오면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타님이 늘 강조하시는 초품화, 예. 완전 초품화니까 예.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도 많고. 주위 학교가 많아요. 맞아요. 학교가 많고 초품화에다가 그런 교육적 환경이 메리트죠. 교육적 환경이 메리트인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역세권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 그렇게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역세권이 또 조금 아쉽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그렇게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가 안 좋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프로지오 브랜드가 또 브랜드지 않습니까? 브랜드고 여기가 거의 평지급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가격을 한번 보자. 가격이 합리적이면 여기도 괜찮을 수 있다. 나중에 뭐 이런 구역도 이제 실제로 분양 공고가 뜨면 다시 한번 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대신 4구역입니다. 여기 보면 대신 2차 프루지오, 여기 이제 1차 프루지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해모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서대신 4구역이거든요. 뭐 해모로 2차 뭐 이렇게 하죠. 여기가 해모로 1차, 여기 2차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사실 뭐 올해 분양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할 건데 재개발은 진짜 변수가 많아서 맞아요. 무조건 분양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542세대 여기는 뭐 사실 입지적으로만 딱 봤을 때 입지는 괜찮죠. 네, 그렇죠. 이 서대신 여기 바로 여기 있으니까 물론 뭐 해모로 1차가 여기에 붙어 있어. 붙어 있어서 여기 더 가까운데 서대신 4구역에 해모로 2차 여기에 장점이 초품화라는 거. 그렇죠. 예, 여기가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여기 보면 대신초등학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옆 학교랑 붙어 있어요. 이게 제일 좀 장점이지 않을까? 입지적으로 보면 장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모로 1차 여기가 서대신 5구역이었는데 해모로 1차도 그렇고 대신 프로지오 2차 대신 프로지오 1차도 초품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도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여기도 해모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슈바님 사직 1-6구역입니다. 이 재건축이 하시는 사직동.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사직동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건설 명칭은 뭐 일단은 힐스테이트 아시아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068세대입니다. 그 정도 맞네요. 예, 그 정도로 돼 있고 여기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인데 하슈바님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직동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사직 롯데 뭐를 좋아하냐? 여기를 좋아합니다. 사직역 근처. 여기가 사직 롯데가 있죠. 그렇죠. 사직 롯데가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사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직역이니까 여기가 사직 1-6구역이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워 보여. 가까워 보이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걸어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여기도 물론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명심하셔야 될 게 사직 롯데가 10억, 지금 현재 1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거래되죠. 예, 10억 정도 하니까. 그리고 여기 상승장 때는 더 엄청 더 비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직 롯데가 여기 있고 여기 비싸니까 신축, 요 인근에 있다. 그럼 여기도 엄청 비싸겠구나 하는 생각을 물론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판단할 때 과연 여기가 입지가 좋은지 네. 여기에서 가까운지 이렇게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 하나 차이로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나죠. 여기가 사직 롯데가 지금 얼마인데 이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사직 삼정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네. 여기가 과연 시세가 얼마인지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근처에 보면 또 그나마 신축이 또 사직 KCC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직 KCC 뭐 1차, 2차 있는데 그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가 과연 좋은 입지인지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량 3구역이거든요. 초량 3구역도 올해 분양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호반이죠, 호반. 호반이고, 호반집 좋죠. 예, 432세대입니다. 자, 초량 3구역은 초량역하고 가깝습니다. 네. 여기가 괜찮아요. 입지가 좋아, 여기도. 입지가 괜찮습니다. 초량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역하고 가깝고, 여기에 보면 학교도 바로 있어요. 동일 예. 중앙초. 하쇼만님. 네. 하쇼만님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요 동구 주민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쇼마님 뭐 자아가 몇 개 있어. 뭐 여러 군데 사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하시네. 여기 보면 이 바로 동일중앙초 바로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임장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쭉 이래 걸었는데 네. 가까워요. 맞아요. 학교도 근처에 있고 좋다.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초량이라는 입지. 욕먹을 각오하고 네. 초량 2구역 뭐 임장 가서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과연 학군으로서 네. 주부들이 선호하는 구역이냐 지역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음표죠. 예, 그런 거랑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세대수가 조금 아쉽다. 맞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또 조금 아쉽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층이 좋고 네. 예, 뭐 고층에 뷰가 나오는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예, 그런 또 장점이 있다. 네, 북한이 뷰가 나오는 장점이 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당리 2구역입니다. 당리 2구역. 오, 당리 4구. 예, 당리 2구역이 543세대죠. 543세대인데 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뭐 하나 포레나 부산 네. 당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입지가 어디냐? 대전 5구역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이 빨간색이 해놨는 여기가 네. 대전 5구역이죠. 네. 대전 5구역이고 여기가 사화역입니다. 사화역이고 사화역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당리 2구역이거든요. 가깝다. 이 하나 포레나 부산 당리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가 나는 가깝습니다. 이야. 당리 초등학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네. 예.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괜찮다. 네. 사화역도 가깝고 괜찮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 세대수. 그다음에 여기도 포레나. 네. 포레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포레나 좋다. 이게 왜 1군 브랜드 아니냐? 이게 왜 브랜드를 안 지어주냐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본인이 네. 포레나 좋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여기도 25년도에 분양이 예정돼 있다.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네요. 제가 검색하고 있을 테니까 네. 다시 말해 계속 얘기해요. 네. 뭐 네. 무슨 얘기 뭐 프리스타일 랩이라는. 예. 하시반 좀 웃긴데. 네. 야, 네, 몰랐는데 좀 웃겨. 이런 캐릭터 아니었는데 네. 내 만나서 이랬나? 작년 말에 뭐 부장할 거라고 지금도 이제 부동산 가보면 막 걸어놨어요. 네. 이 리엘이 롯데 하이엔드 브랜드죠. 부산에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르엘인데 뭐 르엘 리버파크 센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은 2070세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마 분양하지 않을까 싶고 이 소문은 많아. 뭐 분양가가 뭐 4천 한다더라. 5천도 얘기 있고. 5천 한다더라. 네. 엄청 비싸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비싸게 나오는 거는 확정일 것 같아. 맞아요. 과연 얼마나 비싸게 나올 거냐 네. 그런 건데 제가 이런 아파트들 이런 분양할 거를 그럼 이거를 청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이게 궁금한데 저는 명확합니다. 네. 실버주면 내가 이 입지 네. 이 브랜드 이 아파트 너무 좋다. 네. 그냥 꼭 살고 싶다. 그러면 청약해서 당첨되면 잔금 치고 입주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근데 투자다. 난 이거 입주 못하고 분양가 이래 비싼데 잔금 칠 수도 없다. 나는 오로지 그냥 투자 목적이다 하면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된다. 함부로 이런 거 네. 덥석 계약 쳤다가 나중에 잔금도 못 내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잘 봐야 된다 싶고 여기가 이제 여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제송역이죠. 네. 제송역에 거의 붙어 있는 입지인데 뭐 역세권이죠, 이 정도면? 역세권인데 자 이게 사실 또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동해선도 역세권으로 치냐 네. 안 치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처음으로 내가 영어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Better than nothing. 와우. 예, 없는 것보다 낫다. 야, 이 약간 아디다스 문구 같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예, 거. 없는 것보다 낫다.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메리트다. 내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동해선이 무슨 역세권인지 안 쳐준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 요 센텀파크 있지 않습니까? 센파. 센텀파크가 여기 있는데 센텀파크가 센텀역이랑 그 연결돼 있어. 네. 보면 센텀파크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센텀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다. 네.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 동해선도 어느 정도 허세거리는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배차 간격이 넓다 하지만 저 길죠. 길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뭐 시간 잘 맞추면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 센텀파크가 계속 비싸요. 구축인데도 여기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 방어도 하고 있고 네. 비싸. 왜 비싸겠습니까 여기가? 물론 뭐 센텀이다, 센텀 입지다, 수영강 조망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가 또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텀파크는 센텀초, 센텀중, 센텀고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볼 때 항상 우리는 학군을 봐야 된다. 물론 학교가 많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학교가 많다보다도 학군을 봐야 된다. 여기 해운대 학군, 센텀 학군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방어한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의미에서 르엘도 나쁜 입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입지입니다. 좋은 입지고 입지가 좋고 또 여기가 르엘이고 프리미엄이고 다 좋아. 다 좋아.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소문으로 5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게 아쉽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5천이면은 전용 84는 일단 15억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할게 에코델타. 올해도 이제 에코델타가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네. 에코델타는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대방 엘리움 리버뷰라고 첫 번째 이제 분양인데 네. 이건 분양했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1순위 청약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하슈바님도 잘 모를 정도로 네. 이슈도 안 됐고 굉장히 좀 안 좋아. 잘 그래서 됐으면 떠들썩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4불로 금호올림 금호건설이죠. 네. 금호건설에 1025세대 계획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6블럭입니다. 금강 텐트리움 펜테리움. 예예예 380세대 요렇게 작네요, 세대. 예 요렇게 해서 올해 에코델타의 3개 단지가 올해. 분양 예정돼 있고 한 개는 분양을 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에코델타는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신도시 흔히들 뭐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어서 너무 네. 그래 많이 웃네. 하쇼바님은 이렇게 웃는 게 박장대소하는 겁니다. 전 순간 장화 신고 이라길래 네. 신도시라서 이 뻘밭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의미 맞습니다. 맞아요. 뻘밭에 들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학교도 없고 네.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생하러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생하러 들어가서 네. 시간이 지나면 학교도 생기고 상가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그 일대가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두 신고 나온다. 신도시는 투자가 싸게 사는 겁니다. 네. 신도시의 매력은 그렇죠. 저렴할 때 사서 몸으로 때우고 있다가 가격이 이제 오르면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신도시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세요. 싸게 사서 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오르니까 뭐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건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 제일 처음 입주했다. 네. 그러면 몇 년을 고생해야 돼요. 몇 년을 고생하는 게 주위에 정비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시세도 정체가 돼 있어.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공급이 많아버리면 시세가 오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도시는 계속 입주하거든요. 그 동네 일대를 한꺼번에 분양을 하기 네. 때문에 계속 입주해. 순차적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해요. 지금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입주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계속 입주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분양해요. 아하.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물량이 계속 들어와. 신도시는 이 입주가 마무리될 때부터 이제 시세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 분양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분양가를 많이 못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거든. 공공이니까. 대신 제가 알기로는 전세해줘도 안 된다 알고 있거든. 공공이라서 네.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전세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양되면 분양 공고문에 조건들이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아마 전입을 해야 된다. 그 정확한 건 모집 공고를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전세 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양한다. 내가 여기 청약을 한다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에 에코델타에 거주가 가능한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주마님, 네. 다음은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에 알죠? 그 여기. 서면에서 가야 넘어가다 보면 예, 오른쪽에 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 예. 드디어 분양하는구나. 입지로 보면 가야역 초역 세권이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양이 밀려가지고 일단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725세대 아파트 725세대에 오피스텔 네. 80실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예정돼 있고 롯데입니다. 롯데고 여기 보면 요 가야역이랑 바로 뭐 코앞에 붙어 네. 있기 때문에 입지는 나쁜 입지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학교가 조금 좀 아쉽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반 아파트는 아니죠. 여기 오피스텔도 있고 주상복합.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은 네. 냉정역 비스타동은 오. 2차입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하시더니 진짜. 여기 보면 요 냉정역이 요래 있고 네. 여기가 냉정역 비스타동은 이제 올해 이제 입주를 하고 오. 요 바로 옆입니다. 여기 옆에. 네. 옆에 2차입니다. 2차가 이제 올해 분양 예정돼 있다 하는데 세대수가 작아 146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아파트들 내가 분양하고 싶다. 무슨 마음으로 분양을 해야 되냐? 네. 실거주 마인드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대수가 너무 작고 브랜드도 사실 이 일본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브랜드도 그렇죠. 아쉽고 투자로 내가 생각한다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생활이 편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편하다. 새 아파트를 이 분양받아서 가겠다. 물론 분양가가 나와봐야죠. 가격도 합리적이다 하면 실거주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방금 약간 헤매고 있었는데 하슈바님 바로 찾아줬어. 네. 부산 시내 모든 지리를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제 옛날에 이 얘기하면 또 그런데 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문현동 살았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MSG가 아니고 진짜로. 와 놀래. 모든 동네를 다 살아봤대. 네. 그래, 모든 동네가 다 본가야. 다 쳐가고. 대단합니다. 제 5의 고향까지 왔습니다. 점포 지주택, 지주택이죠. 네, 지주택 맞습니다. 조합인데, 지주택, 쌍용. 예, 여기가 올해 여기도 분양 예정돼 있고 쌍용입니다. 더 플래티넘 여기 보면 서면, 점포동, 쌍용도 플래티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703세대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는 대단히 성공한 거죠. 완전 성공한. 네, 완전 성공한 거죠. 낙하가 바늘구멍 들어간 거죠,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구린이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봐라 지역주택조합도 이렇게 뭐 쌍용으로 해서 아파트 짓는구나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싸니까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하슈바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확률이다 하듯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네. 잘 되기가 힘들어요. 건물 올라가고 있다 해도 지역주택조합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주택은. 항상 긴장해야 되고 사전점검 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추가 분담금이 엄청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료하다. 심심하다. 너무 심심하다 하면 그 지주택 초기에 가입하면 아마 좀 스펙타클한 그런 게 있잖아. 정말 내 원수다. 정말 내 진짜 내 친구인데 정말 네. 꼴보기 싫다 하면 지주택 보내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할 때 지금 예. 할타님 말씀하신 두 가지 정확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왼수한테 추천하든가 예. 내가 돈은 있는데 인생이 너무 심심하다 이러면 거기 해봐라.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그게 교과서에도 있어. 아, 그래요? 교과서에도 있어. 아, 지주택 하면 두 가지 꼭 나옵니다. 예.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남천 서밋이고 여기는 하주관이 사실 네. 여기가 이제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네, 이렇게 원래 돼 대형 있고, 비치. 예, 대형 비치 재건축이죠. 돼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메가마트였는데 네. 메가마트인데 이제 메가마트 다 부쉈어. 네. 예, 가보니까 다 부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분양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분양하는데 뭐 입지 이런 걸 떠나서 뷰가 이 바닷가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안대교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네. 이 조망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뭐 서밋이라는 뭐 고급 브랜드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또 아쉬운 게 있죠. 네. 너무 비싸다는 거. 아, 여기도 뭐 아니요. 5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예. 5천 될 거다, 6천 될 거다,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네. 정말 진짜 돈 많으시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네. 은하들 세계에 사는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이 실거주로 여기 실거주로는 너무 좋겠다. 그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예. 845세대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여기는 예. 뭐 가타부타 얘기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낭린반도 유보랍니다. 네. 예, 이 반도건설이고 400세대 분양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부산 낭민 공동주택 예정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 바로 옆에 요 포레나 동네 네. 예, 붙어 있죠. 여기도 좀 신축급입니다. 신축급이고 이 일대에서는 좀 비싼 아파트 축에 속하고 작년에 분양한 아,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네. 예. 이게 수안동 지주택인가 그렇죠. 여기도. 여기 지주택이었어요. 예. 요 사이에 딱 있네. 아. 요 사이에 입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동해선 동래역하고 네. 가깝고 예. 그 말은 곧 가격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저 롯데가 조금 비쌌던 걸로 제가. 엄청 비싸게 분양했죠. 예. 예. 이 온천천 인근에 있어가지고 좋다. 예 장점이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브리핑했고 네. 우리가 브리핑하는 이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가격을 모르니까 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하고 그냥 분양 공고가 뜨면 네. 자세하게 가격이랑 해서 네. 따로 이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슈관님, 다음입니다. 옛날에 이제 밀락동에 MBC 네. 사옥을 이제 민간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금강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펜테리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 MBC 밀락 사옥 개발 사업, 금강 펜트리움에서 이제 28년 9월 예정 이렇게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여기 입지는 이 밀락동입니다. 밀락동이고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광안역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네. 뭡니다. 멀죠. 예,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 역세권은 아니고 여기 장점이 이 밀락초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 예, 조푸마죠. 조푸마에 수영강도 가깝고 네. 수영강도 가까우니까 수영강 조망 뭐 향에 따라서 수영강도 볼 수도 있고 바닷가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도 근데 요 바닷가로 쭉 오면 뭐 호텔이라든지 또 아파트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바닷가 인근 수영강 인근이다 돼 있고 여기는 뭐 지하철역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입지가 뭐 좋다라고 부산에서도 네. 괜찮은 입지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센텀도 넘어가면 바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격만 좀 합리적이면 네. 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547세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MBC 사옥 한 개를 개발하는 거라서 부지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준비했었는데 네. 댓글에 어떤 분이 고맙게도 네. 제보를 하나 해주셨어. 여기 여기도 압니까? 하쇼반님. 여기 지주택. 여기 주주택. 원래 더샵 메타폴리스인가 뭐 이름 그랬는데 예. 일반 더샵으로 가네요. 하쇼반님. 네. 어떻게 또 잘 알아 여기?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여기는 이 자꾸 진짜 MSG 같은데 여기는 예. 저희 장모님 친구분이 여기 사셨거든요.
이게 진짜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티셔가지고 예. 근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 받고 팔고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장모님이 항상 그 친구분을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면서 물어보셔갖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요, 여기는. 본인이 이제 부동산 한다, 네. 부동산 이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네. 지인들도 막 물어봐라 막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죠. 아주바님이 이제 세팅을 하면서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네. 당리 푸르지 옆에다 네. 해서 보니까 당리 푸르지 아파트가 여기 있고 네. 보니까 요 메타 팰리스 당리로 해서 이렇게 예정돼 있다. 당리역이죠. 1호선 당리역. 당리역에서 가깝다. 그래서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찾아보니까 학교도 있어요. 낙동초등학교. 학교도 있어. 네. 근데 뭐 붙어 있지는 않지. 네. 여기서 쪼로로로 걸으면 되는데 네.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가까워서 조프마급이다. 잘 보셨습니까? 이래 보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분양받아야 되냐, 청약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실거주면 청약을 해라. 그리고 계약을 쳐라. 내가 이 아파트가 너무 좋고 이 아파트에 내가 살고 싶다. 이 입지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했을 때는 계약을 쳐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가 제가 뭐 아파트 이름은 또는 구역 이름은 거론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 모 아파트가 잔금을 못 쳐서 원래 잔금을 못 치면 유예기간을 주거든요. 유예기간을 주고 연체 이자가 막 발생합니다. 입주 후 보통 2달 이내에 잔금을 다 쳐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면 2달이 지나면 연체 이자가 막 붙거든요. 연체가 붙고 그 연체 유예기간도 지나면 뭐 시공사 조합에 따라서 몰치를 해버립니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계약금을 몰수를 해버리고 그 집을 아예 가져와 버리거든요. 작년에 모 아파트도 그렇게 몰수한 집을 다시 재분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사겠어 다시 재분양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모 구역의 아파트도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도금 잔금을 납부 못한 여러 세대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무피로 막 던지고 심지어는 마피로도 던지고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피 뇌물은 뭐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이게 분양권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5%가 분양가 9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입니다. 결국 8억, 9억,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5천만 원밖에 안 든다라고 하지만 그 5천만 원짜리가 9억, 10억입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이거 피 받고 팔겠다. 잔금도 못 치고 중도금 잔금도 못 치고 전세를 받아도 잔금이 안 되지만 그래도 피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약을 하고 계약을 치고 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피가 붙으면 붙은 대로 계속 들고 가고 싶고 피가 안 붙으면 안 붙은 대로 걱정이 되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미래의 계획을 못 세우면 정말 그거는 위험한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 도박입니다. 잔금도 못 치고 미래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들고 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도 걱정입니다. 지금 팔라니 아깝고 더 오를 것 같고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잔금이 돌아오고 입주가 돌아오고 하다 보면 결국 투자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이 부동산이라는 그나마 안정적인 자산을 투자하는 건데 이 분양권이라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는 투자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왜 분양권을 투자하느냐 다른 투자처도 굉장히 많고 더 작은 돈으로, 더 작은 자본으로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분양권을 투자하냐? 쉬워서 그럽니다. 쉬워서. 계약만 치면 되니까. 계약금 5%만 내면 되니까. 쉬워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다. 많이 아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처도 많이 있다는 걸 많이 아시면 되고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이 설 연휴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설 지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이제 할타 소장 찾아주시면 그런 투자처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약을 잡아서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우리는 또 계속 본업에 충실해야 안 되겠습니까? 본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해야지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또 투자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열심히 일하시고 쉴 때는 화끈하게 쉬고 다시 한 번 더 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